현관문을 닫고 집안의 정적과 마주하는 순간 훅 하고 밀려드는 그 불쾌한 기분 말입니다. 분명 웃으며 헤어졌고 상대는 나를 걱정하는 듯한 다정한 말들을 건넸는데 왜 당신의 마음 한구석은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리는 걸까요? 자려고 누웠지만 자꾸만 귓가를 맴도는 그 묘한 뉘앙스의 말들. 결국 거칠게 이불을 걷어차며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하고 있진 않나요? 단언컨대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도 정교한 심리적 공세, 선이라는 고상한 외피를 두른 자들의 르쌍티망에 당한 겁니다. 이제 그 지독한 깃발림의 굴레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오늘 니체의 차가운 이성을 도구 삼아 그들의 친절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요새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화는 마치 예쁘게 포장된 상자 안에 날카로운 가시를 채워 넣은 선물과 같습니다. 분명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은 묘하게 가라앉고 나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는 한없이 작아져 있죠. 니체는 이런 기묘한 불쾌감의 근원을 르쌍티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원한이나 시기심으로 번역되지만 그 속뜻은 훨씬 더 정교합니다. 열등감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높이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 열망은 도끼로 변질되어 상대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강렬한 욕구가 되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교양 있는 사람이라 믿기에 대놓고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친절과 도덕이라는 우회로를 택합니다. 마치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소인국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존재를 힘으로 제압할 순 없지만 수천 개의 가느다란 실로 꽁꽁 묶어 그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건네는 걱정 섞인 조언과 뼈 있는 농담은 바로 그 가느다란 실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이들을 흔히 마주합니다. 너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라며 나의 약점을 넌지시 찌르는 동료, 운이 좋았네 라는 한마디로 나의 노력을 지워버리는 지인.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쌓인 원한을 선이라는 고상한 언어로 세탁합니다. 그들은 친절해서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공격할 자격을 얻기 위해 친절이라는 가면을 빌려 쓴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당신이 기빨리는 진짜 이유는 상대의 말이 가진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숨겨진 도끼를 당신의 본능이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운을 앗아가며 자신의 빈약한 자존감을 채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친절한 포식자가 서성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고 꾹 참는 사람을 보고 참 착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지점에서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과연 착한 것인가? 아니면 반격할 힘이 없어 무능한 것인가? 니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린 양과 독수리의 비유를 듭니다. 어린 양들은 자신들을 잡아먹는 거대한 독수리를 보며 이렇게 속삭이죠. 저 독수리들은 사악해. 그리고 저 사악한 독수리와 반대되는 우리 어린 양들은 선하고 의로워. 하지만 니체는 비웃듯 말합니다. 독수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은 사악함이 아니라 그저 독수리의 생리일 뿐이라고요. 진짜 문제는 날카로운 발톱도 강력한 날개도 없는 어린 양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선함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둔갑시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그토록 경계했던 노예 도덕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쟁취할 힘이 없는 이들은 강함과 성공을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습니다. 이솝우화의 신포도 이야기처럼 말이죠. 높은 곳에 매달린 포도를 딸 수 없는 여우는 포도를 포기하는 대신
저 포도는 분명 시어서 못 먹을 거야. 라고 깎아내립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무능력이 절제라는 미덕으로 세탁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돌려가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진 열정, 당신이 이룬 성취, 혹은 당신의 당당함을 가질 수 없는 그들은 그것을 독선이나 운, 혹은 천박함으로 이름 붙입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날선 말들이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들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처절하게 내뱉는 신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문장은 얼마나 영리하고도 잔인한 족쇄인가요? 이 말은 공격자의 날선 칼날을 사랑이라는 비단 보자기로 감싸버립니다. 내가 화를 내면 졸지에 진심을 몰라주는 예민한 사람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의 독설을 고스란히 삼켜야 하는 아주 기괴한 외통수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오랜 노력 끝에 성취를 이루었거나 큰 결심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축하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요즘 같은 경기에 좀 위험해 보여서 나니까 이런 걱정해 주는 거야. 겉으로는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다정한 동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전을 무모함으로 정의함으로써 도전할 용기가 없는 자신의 비겁함을 신중함이라는 미덕으로 세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들의 결핍은 더욱 선명해지기에 그들은 걱정이라는 이름의 닻을 내려 당신을 바닥으로 붙잡아 두려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도덕의 설교자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두고 우리 조직 문화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 괜히 튀어서 미움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라고 말하는 상사 혹은 당신의 승진 소식에 축하해. 근데 이제 워라밸은 다 포기해야겠네. 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라며 찬물을 끼얹는 동료. 이들은 니체가 경고했던 양동이 속의 개와 같습니다. 어부들이 개를 잡아 양동이에 담아두면 한 마리가 벽을 타고 탈출하려 할 때마다 밑에 있는 개들이 집요하게 그 다리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너 혼자 잘나서 어디 가려고? 위험해. 그냥 여기 우리랑 같이 있자.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당신의 성장을 배려라는 이름으로 억제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배려는 당신의 날개를 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바람의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조언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썩어가는 르쌍티망의 악취일 뿐입니다. 그들의 르쌍티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그들과 같은 전장에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자는 파리의 윙윙거림에 대답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들이 던지는 교묘한 말들, 그 끈적한 시기심은 당신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피부 위를 맴도는 작은 파리의 날갯짓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이불을 걷어차는 이유는 그 파리를 잡으려다 내 방 안에 소중한 물건들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겁한 공격에 똑같이 나를 세우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르쌍티망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죠. 니체가 제시한 개념인 초인은 타인의 반응에 의해 자신의 궤도가 수정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여기며 묵묵히 조각해 나갈 뿐이죠. 그에게 있어 타인의 르쌍티망은 그저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나를 흔들려는 시도들, 그 불쾌한 만남들조차 내 삶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배경으로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단단함입니다. 그래, 너는 너의 비겁함을 연기해라. 나는 나의 고귀함을 증명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그 존재가 조금은 가련해 보이나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당신은 그들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당신은 파리를 잡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를 방해하던 그 윙윙거리는 소리를 조용히 소거해 보십시오. 그 소음이 사라진 정적 속에서 당신은 어떤 새로운 나를 빚어나가고 싶으신가요?